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도 뭐 장이 참 암울했죠. 네, 근데 어제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기관 매도물이 많이 나왔지만, 어제 1조 이상 또 기관이 순매도를 했는데, 제일 불안했던 게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3100 상단에 있었어요. 위쪽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좀 더 코스피 지수가 좀 확실하게 떨어졌으면 좀 날 뻔했는데 어제는 3100 상단에 있었고 기관이 원하는 거는 자 오늘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관의 방향성이 좀 나오는 거죠. 네. 전에 계속 있었던 3080에서 3120 정도의 이 밴드폭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여전히 기관들은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 기관 매도는 기관들이 본인들의 어떤 밴드폭 하에 상황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나온 그 매도고, 그래서 어제도 거셌고 오늘도 좀 거셌지만 오늘은 사실은 외인들 매도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영향을 많이 줬죠. 역할이라기보다 그 외인들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증시나 이런 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 투심이 살아나면서 또 한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또 매수세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나왔는데 기관이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초를 쳤죠. 그러면서 외인들 투심까지 이제 악화가 되면서 투심이 완전히 그나마 외인들을 통한 투심이 좀 살아나 했는데 그걸 이제 기관이 완전 찬물을 끼얹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코스피가 또 10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뭐 연기금 계속 한 2천 얼마 몇백억으로 하더니 이제 3천억 단위로 아예 대놓고 올려놨어요. 계속 이런 상태고 금융투자 순매도. 근데 이제 금융투자 순매도량이 좀 줄었죠. 네, 줄은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융투자 순매도 상태. 네, 이겁니다. 참 오늘 사실은 제가 지금 매일 분석해 드리는 게 SK케미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인데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그 포인트 그리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을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SK케미칼 얘기가 좀 더 있을 거고 뒷부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가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 좀 불안한 부분도 좀 있는데 기관이 이제 개인들하고 그때 한참 개인이 뭐 하루에도 4조 매수한 적도 있고 순매수요. 몇 조씩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역시 개인의 힘이 강하다 뭐 이런 적이 있었죠. 1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기관도 좀 놀랬거든요. 자기가 시장을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매도를 해도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또 지수를 올렸고 더군다나 공매도도 못 하잖아요. 공매도를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갖고 수익을 내야 되는 이 금융투자나 뭐 금융기관들, 자산운용사들 그쪽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주식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골치가 아팠던 그런 때였어요. 자기들이 지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개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장세. 그게 뭐 역대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 놀랬겠죠. 근데 게임스탑 상황까지 터지면서 이제 주도권이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기관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테마주 중심으로 하는 성향이 좀 있고 단기 급등이죠. 그리고 뭐 그쪽으로 몰려다니면서 수급 자체가 개별 또 대형주 이런 데에서 개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개인들이 좀 돌려다니는, 그러니까 순환매를 할 때 그 개인들의 투심이 약해지는 부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공략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밀려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 들어와도 우리는 뭐 주도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는 걸 찾은 것 같은 좀 불안한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결국은 뭐 개인이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이야 뭐 이거고 뭐 어차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산운용사 개인들이 이제 예치한 그 펀드죠. 그러니까 개인 돈들을 이용해서 또 판매를, 그러니까 투신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 자산 운용사
그 자금도 매도가 많았잖아요. 순매도가. 그러니까 고객들,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주가를 눌러가면서 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기들 손해가 덜하죠. 펀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나 뭐 브릭스였네, 뭔가 이거 차이나부터 펀드 해갖고 마이너스 60 몇 프로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손실 많이 낸 걸로 아주 악명이 높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손실이 많이 난다고 해서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그냥 장이 나빴을 뿐이다, 운 나빴다 이러고 고객들이 돈이 그렇게 손해봐도 뭐 특별하게 그거 없고 오히려 꼬박꼬박 운영수수료 챙겨가잖아요. 그걸 수익만 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객들 자산 갖고 이렇게 얼마든지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본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가장 큰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우군이 뭐죠?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도만 합니다. 매도량만 늘리면서 이렇게 매도만 해요. 계속. 시장이 좋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매도만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매수도 좀 바닥에서 했지만 순매도는 3천억. 근데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금융투자하고 투신 이런 데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오늘 사실 이 매도가 좀 장이 되게 흔들린 거는 연기금에서 1조 6천억이나 되는 저 자산을, 그러니까 저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뭐 그래도 1조 3천억 정도는 사지 않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특정 일부 섹터들에 대해서만 이러고 대부분이 이제 매도 일변도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연기금 방식이 완전히 그냥 오전부터 해서 쭉 눌려요. 장초보면 또 매물로 확 눌러요. 초반에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조금 반등할 때 약간씩 좀 사놓고 또 누르고 이런 전략을 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주도권이 다시 기관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1월 달에 한동안 기관까지 이기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나 했는데 실제적 상황을 보면 지금은 기관 주도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더더욱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외인들도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이렇게 하고 있죠.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은 네, 외인들도 보면 이렇게 많이 지금 했잖아요. 3조 2천억, 2,800억, 거의 한 3조 2,900억 가까이, 그쵸? 단일 뭐,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도 그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많거든요. 그 외국계 금융사들. 그러니까 외국계 같은 경우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도 오늘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외국계가 기관이 초반에 이제 매도를 주도했어요. 오전에는 기관 매도가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외국계도 같이 매도를 했죠. 이게 전에 박스권에서 이런 현상을 벌였었거든요. 기관이 사사사사 적은 금액 올려놓고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은 외인하고 둘이 같이 매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어마무시하게 또 샀어요. 네. 이 진짜 개인들이 참 대단해요. 네. 순 매수 금액은 1조 4천억이지만 13조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단타도 있어요. 개인들은 단타가 많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고 뭐 13조 어째 그 매수 금액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또 샀다 뺐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10,000원 있는 사람이 10번을 주고받고 했다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거래 금액이. 뭐 이자나 이게 수수료나 이런 건 일단 감안 안 한다 쳤을 때 같은 금액으로 주고받으면 1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자전거래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그런 자전거래는 아니고 개인 매도, 그러니까 개인의 그 어떤 단타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13조,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기금이 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기관들의 어떤 전략 이걸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냐 그걸 보고 이 두 종목 SK케미칼이나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두 종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좀 보셔야 돼요. 다른 종목들도. 자,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때 3천을 두고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뭐 여기서 얘기 많았죠. 그러다 결국 넘겼고 자 어디까지 가느냐 막 이랬는데 이때 강하게 3,100을 돌파하고 그러다가 3,200 한번 쿡 찌르고 내려왔죠. 그 다음부터는 3,200은 아직까지는 넘기 어려운 그런 고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그걸 알아요. 이게 계속 건드리다 보면은 부담감 때문에 못 가니까 조정 장세에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외인들이 이틀을 올렸을 때 또다시 매도로 내렸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3천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시할 점은 3천을 초과하고 돌파하고 나니까 더 갈 수 있나, 그래서 이날 장대 양봉날이 사실은 네, 근래에 들어와서 거의 몇 안 되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강했던, 비차익 쪽에서 방향을 위로 본 거죠.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날이에요, 이날이. 네. 자, 그래서 이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죠? 기관은 계속 매도 일변도로 갔어요. 매도로 계속 가다가, 여기는 뭐냐면 그때 그 게임스탑, 네, 1월 말에 있었죠. 게임스탑 관련해서 외인들 투매가 나오면서 저 1월 28, 29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터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궁리를 많이 했는데, 기관은 그동안 3100에서 3160의 밴드폭을 자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 3000과 3160에 대한 밴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이 작은 박스를 놓고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왜 자꾸 휘어지죠? 네. 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요 작은 밴드 폭을 놓고 위로 이쪽으로 갈수록, 상단 밴드로 갈수록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강해지고 내려오면 약해지고, 그렇죠? 너무 내려가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거기 하단에 있거든요. 이 선 하단에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봐야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내릴게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 프로그램 매매 그 일별 상황하고 좀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지금 조정 장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이 됐던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종목에 기관 참여율이 높다. 그러니까 기관이 좀 덜 참여하는 데들은 좀 그나마 좀 덜 할 거예요, 영향이요. 근데 기관 참여가 많고, 또는 기관을 따라하는 외인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 중심으로 하는 개별 종목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은 그런 장세에서는 좀 이걸 알고선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날 어디로 갔죠? 여기까지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날이 뭐냐면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1월 8일 날 이때 이제 그 3천을 돌파했죠. 1월 7일 날. 그러고 나서 1월 8일 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지금 이때까지 보시면은 지금 프로그램은 거의 다 지금 순매도예요. 다 순매도. 네. 마이너스니까 매도죠. 매수가 아니라. 비차익 같은 경우는 계속 순매도 상태예요. 일로 올라가면서 이건 자꾸 기간이 버블이라 그랬거든요. 1월 7일까지도. 그쵸? 1월 8일부터 이제 볼게요. 1월 8일 날, 예. 순매수예요. 순매수가 어마무시하게, 그동안과 비교하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죠. 근데 비차익을 보면요, 이 엄청난 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터졌고 3100을 돌파했어요. 자, 이제 한번 3100 위로 가볼만 할까 하고 본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부딪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젠 진짜 버블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점 가면은 여기에서 공매도 전략을 쓰면서 프로그램은 이제 매수를 걸고 이렇게 하는 해칭을 할 수도 있는데, 공매도가 안 되니까 결국 뭐죠? 가진 주식을 갖고 팔거나 아니면 선물해서 팔거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선물을 판다는 거는 결국은 선물이잖아요. 퓨처. 미래의 주가가 내려간다는 걸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팔던 선물을 팔던 뭐가 됐던 나중에는 내려간다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9일부터 네, 다시 이렇게 되죠. 3200을 찍는 순간 넘어갔고, 이제 버블이 되면서, 버블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몰리잖아요. 여기서 몰릴 때 여기에 이제 대거로 또 매도를 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큰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밀어내렸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상단, 여기가 3160인데 이 3160을 하나의 맨 위에 있는 이 박스 상단을 만들어 놨어요. 프로그램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월 12일 날입니다. 네, 12일 날 또다시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내렸는데 개인이 좀 받쳐줬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반등을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살짝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쭉 계속 하더니, 자, 1월 26일 날 1월 26일이죠. 26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터졌어요. 그쵸? 그동안은 이제 보면서 이게 지금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있다가 이날 툭 터졌어요. 그쵸? 터졌는데, 자,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1월 19일 날, 네, 하나만 더 내릴게요. 자, 1월 19일 날 보면은 윤활하고 요날 이렇게 보면은 거의 지금 뭐 순매수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비차익 쪽에서는 순매도량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1월 이날, 네, 여기까지 지금 밴드 하단 3000 하단까지 오니까 더 이상 누를 필요가 없다 라는 형태로 좀 나와요. 그쵸? 여기서는. 네. 물론 이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상황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박스 하단 올 때는 여기서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도 좀 줄면서, 여기는 지금 내리느라고 쭉 많이 터졌지만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줄어요.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또다시 여기 지금 3100포인트는 되거든요. 31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또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늡니다. 네. 그쵸? 근데 21일 날, 이날이에요. 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이제 3200을 갈 수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나왔을 때죠. 그때 살짝, 네, 지켜만 본다 그럴까요? 관종?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기만 했다가 결국 넘어가는 순간에 또다시 이렇게 매도가 나와요. 1월 26일 날, 25일 날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올라갔죠. 여기 또다시 여기 상단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또 이렇게 쏟아집니다. 언제까지? 막 쏟아지다가 이 지점까지 계속 쏟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물이 많이 나와요. 자, 26일 날 이랬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게임 사태, 게임 스톱 사태. 그래서 1월 28, 29는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하단 박스, 여기서 지금 매도가 줄었잖아요. 아까 이런 데서 하단 박스, 상단 박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하단 박스가 여기서 여기요 3180 정도 돼요. 대충 이게 깨지니까 또다시 지금 여기는 지지가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이틀 터져요. 이렇게 이틀. 그래서 130만, 이제 170만 보시면 28, 29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박스 하단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단이니까 뭐죠? 하단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박스 하단 올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2월 1일이죠. 2월 1일. 자, 2월 1일 보면은 양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죠. 차익 쪽은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양이 줄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쭉쭉 이제 조금씩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는 이때는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 박스 안에 넣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계속. 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날, 그러니까 요 실질적으로 요 두 개,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3100을 놓고 3080 정도와 3120, 140인가요? 140? 130, 3130 정도 이 사이를 놓고 이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여기가 보시면 2월 3일 날 여기 상단에 닿으니까, 네, 이 상단에 닿죠. 상단에 닿는 날 되니까 매도를 또 내보내죠. 이 박스 상단에 오니까 다시 내려가 매도예요.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죠? 줄어들다가, 자, 2월 6일 날 2월 8일이죠. 8일 5일하고 이제 쉬었으니까 이제 반등 신호가 왔죠. 다시 올라왔잖아요. 위로 내려오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또 상단 박스 부근에 갔어요. 어떻게 했죠? 또 다시 늘렸어요. 그러니까 순매도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죠? 반등했는데 또 내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데, 자, 보시면 양을 줄이죠. 네, 그러다가 이 박스 하단을 살짝 밀렸죠. 그럼 밑에 바닥 쪽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려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올려요. 상단 부분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 박스 상단,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3080과 3130 이 작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때 이틀은 외인들 순매수가 강하면서 올라갔었어요. 그쵸? 근데 기간은 조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박스 상단을 올려주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틀 지켜보더니 어떡합니까? 기관은 다시 박스 안으로 내려보내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2월 15일 날, 2월 15일 날은 여기 이제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어요. 거기에 외인 매수가 있다 보니까 박스 상단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요. 자, 2월 16일 날, 저 위에다 3160 박스 그 상단에 오니까 어떻게 됐죠? 2월 16일 날 슬슬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박스권을 이제 다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폭으로 바꿀 건지 기존으로 갈 건지 좀 고민이 되던 그런 때였죠. 근데 기간의 결정은 뭐였냐면 이 박스 상단에 부딪히니까 매도를 늘리죠. 네, 전반적으로 그쵸? 매도가 확 늘어났죠. 순매도가. 그래서 내렸는데 이날 기간 매도가 1조 4천억인가에 나왔잖아요. 이 안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개인들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걸 받쳤어요. 여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 좋게 작용한 것도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때 차라리 내려왔으면 오늘 같은 날은 조금 기간 매도가 좀 덜했을 수도 있고, 오늘같이 이제 외인들 매도가 많을 때, 외인이 사실은 이제 기간 매도를 보고 따라서 매도를 했지만 이렇게 외인 매도가 많을 때 기간 매도가 좀 덜 나오면서 좀 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오늘 또 이렇게 쏟아냈어요. 네, 이때보단 줄었지만 또 쏟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스 여건 여기 갖다 놨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움직인다면 내일은 이제 하단이니까 이런 때랑 보시면 이 순매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줄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매수로 바뀌거나 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줬거든요. 반등을 주면 이제 개별 종목도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간 매도로 눌렸던 개별 종목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보실 때 특히 코스피 200이나 이런 데 종목을 갖고 계시면 이 지수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비차익 쪽의 움직임,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비차익의 움직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사실 프로그램 매매는 그 특히 연기금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비중 줄이겠다고. 근데 연기금 같이 자산운용사 거기 뭐 800조가 넘잖아요. 물론 주식이 다 800조는 아니지만 보통 뭐 한 17%인가요? 10% 넘으니까 800조에 10% 이제 넘고 그렇게 하면은 100조 아니 100조가 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까지 읽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보실 때도 이런 전략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필요하신 상황일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개별 종목의 그 SK케미칼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개별 종목의 상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내일은 지수 쪽에 대해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특히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 투신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연기금은 뭐 좀 계속 팔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3천억 넘게 매도하는 걸 한 2천억대로 좀 순매도를 줄이고 대신 이제 금융투자나 이제 투신이나 이런 데서 좀 순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수가 소폭이라도 반등하면서 이렇게 지금 외인하고 기관에 지금 이 거의 보면 이날도 거의 뭐 얼마 안 돼, 순매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외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그러니까 쌍끌이라 그래야 되나요? 쌍 매매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눌렸잖아요. 지금 SK케미칼. 뭐 거의 지금 보면은 이날, 그쵸? 이날 2월 10일 보면은 이때부터 좀 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물론 그 전에도 좀 빠진 게 있었지만 이때 많이 빠졌고 현재 투심이 약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장세 때 사실 매매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왜냐면 진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익률 자체를 2, 3% 단기 2, 4%로 또는 1에서 2% 정도로 잡고 가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매매로 하셔서 오히려 누적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좀 주가가 많이 움직여서 수익률도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지만 5% 수익만 돼도 되게 좋은 건데 작게 느끼시거든요, 보통.
일단 두 자리는 넘어가야 돼요. 10%는 넘어가야 되고요.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박스권에서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갖고 있다 보면 계좌가 조금씩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벌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지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심이 약한 상황에서 기관과 외인의 매도가 같이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주가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었고, 더군다나 외인들까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도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중요한 자리도 좀 밀려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 일단 그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UBS 쪽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좀 매수했다 매도했다 지금 이제 좀 바꿔서 그러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CS인데 CS가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오늘 많이 나와서 이게 자기들이 단타로 들어왔던 건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매물 단타 매물들은 소화를 하고 가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거고. 자, 그러면 내일 지수가 반등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좀 해야 되나.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자체가 개인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되게 부정적으로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투심 자체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좀 불안 심리 조장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이제 흔들리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더 흔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제 큰 이 박스, 네, 큰 흐름에서 파동에서 이 박스 있죠? 이 박스 흐름에서 여기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조금 내려온 적은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다음날 올라갔죠. 네. 그리고 여기는 그 게임스탑 사건 때가 있던가요? 뭐 그때쯤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한 번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내일 투심이 조금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살아나면 욕심이 딴 게 아닙니다. 살짝 올려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120선 아래로 떨어져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오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오래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지금 뭐 심리도 과매도 상태예요. 너무 좀 과하다 그런 상태고, 지금 사실 또 네, 요 상태가 굳이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하는 것도 여전히 의구심이 좀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보시면 상단 부분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죠. 더 이상 그 우상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고, 이 전체 그림에 봤을 때 이게 우하향도 아니에요. 이때 살짝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졌지만 이 큰 박스 안에서 옆으로 가고 있지 우하향 모습도 아니거든요. 네, 저점이 확 낮아진다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저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이렇게 좀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 네, 요렇게 된다고 보기에도 여기 반등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반발 매수, 기술적인 부분이죠. 지금 기술적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120선 위로 살짝 올려서 이 전날의 음봉 안으로만 들어와주면 돼요. 어느 쪽이든 이 음봉 안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꼬랑지 달고 올라와주면 계속 되게 좋은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일 혹시라도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이게 반등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관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개인 투심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렇게 38만 6,500원까지 오늘 치고 올라갔거든요. 고점. 네. 다 좋고 거기서 참 유지했어요. 38만원 위에서 유지해서 그래도 이제 좀 자리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로 가면서 사실 개인들 매도도 많이 나왔거든요. 개인들 매도도 많이 나왔고 외인들 매도도 나오고 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기관이 많이 팔았죠. 여기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늘렸고 여러 가지로 오후 뒤로 가면서 이제 불안불안하니까 투심들이 조금 약화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일 네, 일단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딴 거보다 지금 단기간 내에 빨리 120선을 올라타야 크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가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연기금이 또 이렇게 팔았죠. 기관 금융투자도 팔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또 외국인들 똑같이 매도가 많았잖아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면은 이 기관이 이날 좀 많이 좀 팠나 요날 빼면요
기관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근데 외인들은 이제 종종 이렇게 좀 양을 좀 많이 늘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외인들은. 그래서 외인들 영향을 좀 더 받았었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가 좀 많았어요. 매수를 보시면 10만도 안 되고 기간도 5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매도량을 보면 다 10만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15만, 18만, 14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매도가 많았는데, 특히 기간 매도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 종목도 오전에 잘 이렇게, 네, 오전까지는 잘 버티고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가다가 오후장에 가면서 이렇게 됐어요. 오후로 가면서. 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후 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들이 약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간의 영향도 사실은 좀 있죠.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지수에서 보시면, 업종 했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반발이 들어왔다가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막 쏟아냈죠. 기관이. 그러면서 외인들까지 이제 가면서, 오전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오후에 외인들이 합세를 하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쭉 밀려 내려오는 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살짝 들어 올렸지만 오후로 가면서 약해지면서 내려오는 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영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 매도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3100 하단으로 내려오고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젠 프로그램 매수로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은 기관은 2박스 네, 상태인데, 물론 이제 전에 어느 쪽이죠? 기관들 중에 보면은 하단을 3000으로 본 데도 있었고 2800까지 본 데도 있었죠, 여기.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2800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큰 변동은 이 3000, 하단에 있는 3000, 그리고 상단에 있는 3160, 요거를 바깥쪽 밴드, 단기적으로는 요 작은 밴드 3080에서 3130 정도의 이 작은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좀 보여요.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조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특히 비차익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흐름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여기가 지금 13,000원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내일 만약에 그렇게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올라서야죠. 이게 아니면 또다시 여기까지 12,500원까지 또 한번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임스탑 사건이죠. 요거. 네, 그런데 이건 게임스탑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돌아가긴 했는데, 이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고, 그동안 주가 자체가 13,000원 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얘도 빠졌지만 이 거래일 빠지고 이제 이 거래일 만에 올라와 있었고, 그쵸? 요거는 없다 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지지받고 했기 때문에 13,000원에서는 이제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내일 금요일이긴 한데 프로그램 스매스만 도와준다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바로 올려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는다면 12,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지지부진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14,500원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크게 이제 느끼고 하락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반기에 실적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와야 돼요. 3월 달에 어떤 그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뭔가 발표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볼 때 13,500원에 대해서도 돌파 못하고 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13,500원을 1차 돌파 라인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3,000원과 이 사이, 13,250원이죠. 이 사이 밴드에서 일단 한동안은 여기서 자리 잡고 가는 게 이 종목한테는 장기적 상승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려갖고 내려가면요, 헤드앤숄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간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가 뭐냐면 이 쌍으로 이렇게 천정을 한번 부딪혔죠. 네.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이제 그 참고 삼아 말씀드리냐면,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어떤 고점에 닿잖아요. 닿는데 신고가 갱신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매물대 소화를 위해서 매도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뭐 몇 분 응선 얘기하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분의 2 지점, 하나, 둘, 셋에서 3분의 2면 이 정도죠. 이 정도 라인까지는 이제 매도물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올라간 거 하나, 둘, 셋이면 한 3분의 2, 그러니까 위에서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조정폭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다 또 올라가죠. 또 부딪혔죠. 쌍으로 이렇게 천정에 부딪혔을 때 이때 이제 투심 자체가 여기는 아직 힘들구나 그러고 흔들려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죠. 지금 고점이 저희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 어깨라고 해서 헤드앤숄더라 그래요. 헤드앤숄더에서 저점마저 여기 지금 저점이 여기에 있죠. 얘는 최저점, 그렇죠? 저점마저 무너져서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계단 하락이 될 수 있어요. 네, 계단 하락. 또 언제 그런 게 많이 발생하냐면 어떤 계약건이 취소가 되거나 뭔가 영업 목표가 미달하거나 또는 뭐 지분에 대한 무슨 우려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악성 M&A 사건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소송건부터 뭐 다양해요. 다양한 게 발생했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특별하게 그런 걸 안 보이고 신규 수주도 하면서 되게 괜찮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헤드앤숄더라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증시 자체가 지금 투심이 매수세가 강하지 않고 현재는 순환 장세에 약간 테마성으로 특정 섹터 위주로만 돌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쿠팡 중심으로 돌았었고, 그쵸? 그 전에는 그 애플카 중심으로 돌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이 엔지니어링 쪽 이쪽이 지금 뭐 당장 눈에 띄진 않는데 지금 유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유가 상승하면은 그 정유회사나 그런 석유회사들, 해외 플랜트 회사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투자를 하잖아요. 플랜트 사업들 투자하면요, 이게 피드잖아요. 프론트엔드 그 엔지니어링 쪽이잖아요.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세계에서 피드 쪽이 상당히 강해요. 전반적인 그 프로젝트 설계부터 그 설계라는 게 단순히 시설 설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자금부터 공정부터 뭐 자재 이런 것까지 전반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피드단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축하는 거는 다른 쪽에 시공사에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인정받고 계속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자체가 괜찮아요. 괜찮은 상태인데 이거를 헤드앤숄더로 해서 밑으로 내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 이 고점 그때 갔죠? 여기랑 이 고점 여기를 한번 부딪히고 나서 얘가 크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려오다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쪽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플랜트 쪽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쪽, 정의 쪽 전부 그 섹터들이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점점 업황도 회복돼 가고 유가 올라가고 하니까 점점 이제 위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때는 게임스톱 사건이라 사실 없다고 보면 돼. 이거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투심이 그런 거지. 얘를 없다고 보면 지금 주가 자체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서 살짝 내려온 거니까 기관 쪽에서 이제 순매수 좀만 들어오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기관이 지금 지수 장세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이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기관이 이제 깨달았거든요. 뭐 개인들이 아무리 돈을 갖고 들어와도 기관이 이길 수 없다 이런 걸 갖다 이미 이제 알아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개인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지까지 지금 알아버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주도권이 다시 개인이 살짝 갖고 왔었는데 이때 개인이 갖고 왔었는데 이제 기관한테 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기관의 이 지수 장세에서는 기관의 전략을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내일 순매수가 나온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순매수가 나오거나 뭐 몇만 단위로 적어지거나 하면서 지수가 반등한다, 그럼 더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이 작은 박스권을 놓고 기관은 일단 여기서 기다린다. 하단에서 좀 매수를 하고 좀 올린 다음에 개인들이 추매해서 들어오면 거기다 팔고 좀 확 내려갖고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이때도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작은 박스에선. 그쵸? 확 팔면은 추매해서 하면은 또 하고 여기서 흔들다가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팔잖아요. 또 이렇게 조금 하다 팔면은
또 거기다가 개인들한테 또 파는 거, 개인들이 이렇게 파는 것들 그 매수하고 또 살짝 올렸다가 추격 매수하면은 또 거기다가 이제 팔고 또 다시 밑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자체도 증권사들은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지금 증권사 HTS 통해서 주식 거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대기 자금이 얼마고 지금 이 사람 개인들이 주로 어느 섹터에 많이 했었고 또 아마 지금 요즘 AI 때문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투자 성향 다 알 거예요. 증권사에서 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투자할 것 같고 다 알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박스 하단에서는 다시 올린다 그러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하고 맞물려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지금 지수 보시면 박스의 하단에 지금 이게 살짝 내려와 있어요. 얘가 살짝 내려간 상태고 살짝은 아니구나 거의 부딪힌 상태죠. 3086이니까 3080에 거의 다가가 있는 상태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3,000 이 하단 박스를 살짝 두고가 내려간 상태인데 근데 반등해서 올려주고 하면은 진짜 이 작은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려주면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이 원하는 형태대로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특히 비차익 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 비차익의 움직임을 주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대형주들 뭐 코스닥이나 이런데 기관 개입 별로 없고 외인들도 많이 안 하는 개별 종목은 사실은 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들 네, 대형주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런 패턴을 찾아내시면 되게 큰 거예요. 패턴을 보고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귀한 그런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보시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시고 그 갖고 계신 종목들도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패턴 찾아내시면 정말 큰 거거든요. 예. 지금은 당분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 기관들이 이런 박스권 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칭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자기 비중을 줄이기에는 조금 네,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은 박스권을 유지하겠다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매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어쨌든 비차익 조금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뭐 하다 보니까 두 종목 같이 하고 해서 저 40분이 넘어갔는데, 네, 투자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힘든 날이시겠지만 힘내시고요. 내일 어쨌든 이런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는지 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항상 그 시나리오대로 맞게 가는지를 보거든요. 그래갖고 여러 번 주시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을 뭐 3년 정도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패턴을 잡아내면 결국 그 패턴을 발견하면 패턴대로 매매를 하면요 좀 더 유리하게 이제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좀 힘을 내시고요. 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빨리 이제 좀 이렇게 답답하신 게 없어지시면 좋겠네요. 근데 2월 달은 좀 그래요. 약간 2월 26일 날 그 저기 뭐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 분기 리뷰도 좀 적용이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때 예상 매도액도 한 7천억 정도 외인 순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기관들도 이제 잘 알죠. 하니까 당장은 이제 투심이 확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그런 장이 계속 갈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다음 주 5일이 있는데 2월달 한 6거래일 정도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좀 힘내시고요. 이럴 때는 뭐 어쨌든 현금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은 주가가 눌릴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현금도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네, 기운 내셔서 또 어쨌든 주식은 주식이고 또 삶까지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장 끝나시면 잊으시고 그냥 머리 딱 리프레시 하시면서 또
편안하게 좀 저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무실 때도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고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그게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편안한 그 꿈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